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 관계사 FAQ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FAQ가 뭐냐면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란 뜻이야. 그거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냐면 명사절 대 관계대명사 대 다른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명사절과 의문사 왓이 다른 거예요? 혹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야.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사절 설명하는 영상하고 관계사 설명하는 영상을 이제 다 보고 왔다, 다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로 설명을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보고 와야 돼. 자, 해보자. 명사절 대 관계대명사 대시 다른 건가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름부터가 벌써 다르네. 얘는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이해겠지.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있잖아. 자, 관계대명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행사가 나오고, 선행사는 명사라며, 그치? 선행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그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형용사 역할, 뭐 형용사 자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완전 다르지. 그래서 명사절 대 같은 경우는 명사 자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자리,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명사절 대 같은 경우는 뒤에가 완전하지. 맞지? 명사절 대신 뒷문장이 완전했어. 자, 관계대명사 대 같은 경우는 어땠지? 뒷문장이 불완전했지. 불완전했지. 완전 다른 거지. 생긴 것만 대수로 똑같을 뿐 그 역할과 기능이 완전 다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장을 보고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뭐를 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니까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돼. 아, 이거는 명사절 대시구나. 그치? 명사절 대시구나.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완전하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또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야. 어떤 책이냐면 얘가 선행사로 등장을 하고 관계대명사 대신 것 같아. 자, 어떤 책이냐면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야. 가장 좋아하는 책이야.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안 적어줬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되는데 있잖아.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등장을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 동사 뒤에서 대시 나오면 이걸 명사절이라고 외워버리고, 그리고 명사 뒤에서 대시 나오면 이거를 관계대명사다 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물어봐. 왜 그렇게 외우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더냐면 동사 뒤에 나오잖아요. 명사 뒤에 나오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이게 예외가 가끔씩 발생을 해. 예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동사 뒤에서 대시 나왔는데 이게 명사절이 아니고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또 명사 뒤에 대시 나왔는데 그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인 경우도 충분히 내가 문장을 지금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 일단은 뭐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내가 방금 했던 모양을 다시 생각을 해봐. 나는 알고 있다. 뭐를 이라고 해석을 했으니, 혹은 해석을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목적어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다시 말해볼게. 나는 알고 있다 뭐를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목적어 자리네, 그래서 명사절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알고 있다 주어 동사 나왔고 뒤에 목적어 나왔네, 그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사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글씨만 다를 뿐. 자, 얘도 한번 봐봐.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대신 당연히 관대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문장을 해석을 했다. 이것은 책이야. 근데 어떤 책이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야 라고 해석도 되네.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해석이 맞아. 또 문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문장의 구조를 봤더니 대세서 괄호가 열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야 라는 해석이 만들어지잖아. 같은 말이야. 해석 구조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니까 명사절이구나 라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사 뒤에 명사 뒤에 이렇게 하지 말자. 알겠지? 이것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자, 다음 파트. 자, 설명을 읽어보면은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what, 의문사 what은 다른 건가요? 이렇게 써있지? 결론을 먼저 내볼게. 이거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볼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what하고 똑같아. 얘네들은 똑같아. 그리고 의문사 what은 달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띵 하는 학생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왜 같아요? 왜? 대체 왜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아니, 이름이 다른데 이게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나라는 사람은 우리 집에선 우리 엄마 아들이야. 그치? 근데 학원에서는 영어를 수업하는 영어 선생님이잖아. 그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부르는 이름이 달랐지.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딱 봤을 때, 어떤 왓을 봤을 때 이거를 관계사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거를 명사절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명사절 왓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는 좀 달라. 어떻게 다른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얘는 겉이라고 해석을 하고, 기억나지? 겉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뒷문장이 어떻냐면 완전하게 나와. 불완전하게 나와. 불완전하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으로 해석을 할 거고, 벌써 해석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그 다음에 얘는 뒤에가 완전하게 나올 수도 불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어. 내가 그 의문사 왓을 설명했던 파트가 어디서 설명을 한 거냐면 명사절 설명하는 파트에서 이제 의주동절 설명하면서 의문사를 설명을 했을 거야. 그때는 이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완전하게 나올 수도 불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떨 때 완전, 어떨 때 불완전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생 입장에선 몰라도 되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엇이나 어떤으로 해석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나는 봐. 이제 실제로 밑에 문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 근데 그걸 한번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명사절 설명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왓이 등장을 했을 때 것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무엇이나 어떤으로 해석될 때도 있는데 둘 다 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둘 다 될 때도 있다. 그럼 둘 다 되면 그냥 둘 다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 돼. 편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했어. 자, 봐봐.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이니까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괜찮고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그녀가 필요로 하는지 이것도 괜찮네. 그럼 둘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왓은 얘도 맞고 무엇도 맞고 뭐 어떤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왓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밑에 거 What I know for sure 이거 문장 구조가 살짝 어려운데 자,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자, 해석을 이 what을 어떻게 해석하나 봐봐. For sure 확실하게 라고 해석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자, 무엇으로 한번 해볼까? 무엇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해석이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겉만 되는 what이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what이구나. 위에 거는 양쪽 다 해당하는 what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딱 기준점을 잡을 때는 해석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해석에 따라서 이게 될지도 둘 다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받아들입시다. 됐지? 자, 다음 3번. 의문사절, 완전한절, 불완전한절의 경우가 궁금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의주동, 뒷문장이 완전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굳이 이걸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었어. 굳이. 그래서 답변을 안 해주면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떻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의문사 중에서 뭐 이제 하나하나 적어볼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치도 무엇의 의미를 가져? 의문사일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육하원칙에 따른 의문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근데 딱 모양을 보면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봐봐. 이거 관계대명사 모양이랑 똑같네. 관계대명사 모양이 똑같네. 또 관계부사랑 모양이 똑같네. 물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아니겠지만 생긴 게 똑같잖아. 그치?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긴 who, what, which 얘네들은 보편적으로 뒤에가 불완전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관계대명사도 뒤에가 불완전했잖아. 의문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긴 애들은 똑같이 뒤에가 불완전하고 관계부사가 뒤에가 완전한 것처럼 관계부사랑 똑같이 생긴 애들도 뒷문장이 보통은 완전하게 나올 수 있어. 보통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유별난 애가 뭐냐면은 이 what. what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뒤에가 완전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있어. 또 굳이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는 불완전하게 나오는데 어떤이라고 해석할 때는 뒤에가 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what이라서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똑같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다시 말하지만 의문사가 뒤에 완전하게 나오는지 의문사가 뒤에 불완전하게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설명은 하는 건데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안 외워도 돼. 완전 불완전 안 외워도 돼. 해볼게 한번. 나는 알고 있다. 자, 이거 무엇이라고 해석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엇을 그녀가 필요로 하는지. 자,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올 거라고. 특히나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할 땐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온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 자, 그녀가 필요로 한다 뭐를 여기 비어 있잖아. 불완전한 거야. 또 밑에 거. 나는 궁금하다.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런데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겼지.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기면 뒷문장이 어떻다 그랬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불완전하네 여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 사실 이거는 문제로 잘 안 나오는 완전 불완전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보어가 비어 있는 거야. 보어가 비어 있어서 불완전하다. 우리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며라고 말한 적이 있어. 앞에서 완전 불완전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걸로 문제 안 낸다고. 그냥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패스.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그냥 패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자, 결론.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답은 해줬어. 근데 이거 문제 안 나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려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알겠지? 마음 편히 가져. 또 나왔네. She wonders how she can make this cake. 자, 여기서도 봐봐. 그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만들 수 있는지 이 케이크를. how가 어떻게로 해석이 됐네. 근데 how는 관계 부사랑 모양이 똑같잖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거든. 완전한가 보자. 그녀가 만들 수 있다. 이 케이크를. 완전하네. 이렇게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고. 자, 스탠디는 알고 있다. 왜 그가 화가 났는지. 관계 부사랑 똑같이 생겼지. 자, 그가 화가 났다. 완전하네.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4번. 명사절 that, 명사절 if, whether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사실 여기가 되게 뭐랄까 어렵진 않거든. 어렵진 않은데 문제로 냈을 때 좀 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눈치 싸움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잘 하더라고. 자, 일단 명사절 that과 명사절 if, whether. 명사절이라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장에서 명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똑같을 거야. 그리고 명사절 that, 명사절 if, whether. 뒷문장이 어떻지 각각? 명사절 that은 완전했고 if, whether 완전했어. 똑같네. 우리한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구별하냐면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돼. 해석으로 구별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빨라. that 같은 경우는 라는 것 이렇게 해석했지.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혹은 A이든 B이든 A인지 B인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해석이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으로 어지간하면 구별을 할 수 있어. 해석으로 구별하면 되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에 or not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아, 이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지. or not이면 그냥 that은 아닌 거지. if나 whether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이제 하나씩 볼게. 이 문장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I didn't know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선 that이고 여기선 whether가 나왔어. 한번 해볼까? that은 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고, 뭐 whether 같은 경우는 뭐 인지 아닌지나 A든 B든이라고 해석한다 그랬는데 한번 적어볼게. 자, 어떤 게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괜찮네? 괜찮아. 또 나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는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똑같은데? 똑같은 문장에서 대시냐 whether냐만 바뀌었는데 둘 다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에서 that을 쓰는 게 맞는지 whether를 쓰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어. 아, 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석을 했을 때 나름대로 둘 다 해석이 괜찮았잖아. 이건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자, 반면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보자. 똑같아. I didn't know that whether 구별하라는 문제인데
5월 낮이 나왔잖아. 5월 낮. 그럼 이건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웨더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지. that은 5월 낮을 안 데리고 나오잖아. 5월 낮은 웨더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if나 웨더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땐 이제 고민 안 하고 웨더가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월 낮이 없는 이런 경우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 다만 문장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 좀 알자는 거. 나는 몰랐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몰랐다.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 그래서 딱 요 문장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번. if와 whether 항상 같은가요? 자, 이제 여기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 자, 우리가 명사절 공부를 하면서 if, whether절이라고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혹은 뭐 A인지 B인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 자, 항상 같은가요? 아니, 항상 똑같지는 않아. if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whether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가 조금 다르거든. 이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 필기를 해보자. whether는 있잖아. 항상 사용 가능해. 항상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제한이 없어. 그냥 막 써도 돼. 막이라 그럼 조금 너무 과격한가? 막 써도 괜찮아. if가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A든 B든이라고 해석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whether를 썼을 때 틀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마음 편할 거야. whether는 다 괜찮아.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야. if는 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if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만 사용을 가능. 목적어 자리에서만.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명사절 if, whether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명사 자리가 주어도 명사 자리, 보어도 명사 자리,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거든. 근데 다 안 되고 if는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알겠지? 이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if 뒤에 5월 낮이 딱 붙어 나오는 경우는 안 돼. 까다로운 놈이지. whether 5월 낮은 괜찮거든. 근데 if 5월 낮은 안 돼. if 뭐뭐뭐뭐뭐뭐 5월 낮은 이거는 괜찮은데 if 5월 낮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지? 요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건 말로만 할게. 말로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패스해도 괜찮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도 좋아. 일단 if 헤더 같은 경우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명사절에 한정되어서 설명하는 거고 if 헤더가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면은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면은 여기가 부사절이거든. 여긴 주절이고. 근데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역시 whether는 괜찮아. whether는 참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whether는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데 if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if는 뜻이 바뀌어버려. 뭐로 바뀌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우리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if.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뜻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if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일 수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이게 만약에 명사절 자리에선 이렇게 쓰이는데 부사절로 가버리면 뜻이 만약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봐봐. 자, 그녀는 궁금해요. 뭐를 궁금해해요지.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 자, 근데 동사 뒤에서 나온 명사절이기 때문에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 나온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뒤에 오알락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괜찮구나. 이런 경우는 둘 다 괜찮은 거야. 자, 또 밑에 거 볼게. 그는
알고 싶어. 이거를 좀 묶어서 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할게. 그는 알고 싶어. 뭐를?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네. 근데 뒤에 오알랏이 딱 붙어 있지. 그러니까 웨더만 되는구나. 오알랏이 딱 붙어 있을 때는 if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같은가요? 아니,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웨더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if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우고 넘어가야지. 자, 하나 더 볼게. I'm curious. curious면은 궁금한, 궁금해하는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냐면, 자,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서도 명사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명사절 문제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if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뒤 목적어 자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if를 쓸 수가 없어. whether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whether if you like it or not, I don't care. 자, 이 문장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걸 한번 내본 건데 I don't care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인 건데 근데 자, 뭐라고 생각해? 주절, 부사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if가 쓰이면 의미가 달라지는 영역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로 설명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기보다는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if가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 만약이라는 의미로 달라지기 때문에 if는 쓸 수가 아예 없는 거. 자유로운 영혼인 whether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주절, 부사절. 여기는 명사절이라기보다는 부사절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할 거고 부사절에서는 whether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if는 부사절에서는 의미가 달라져 버려. 만약에라고 달라져 버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끝났어.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은 막 섞여서 나올 거라서 헷갈릴 수도 있어.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쳐 봅시다.